이번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적한 저수지로 낚시를 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곳을 여쭤보니 대치 한제골? 한적골? 금방 저수지라 하네요. 아무튼 제 모든 이야기는 증거 자료 내지는 최소 증인이 여럿 존재하는 실제로 겪은 이야기만을 취급합니다. 시작할게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선 제게 공부를 강요하시기보단 수많은 위인전을 읽게 하셨습니다. 또 저는 겉모습으로 보나 하는 행동으로 보나 노티가 풀풀 나던 애늙은이였죠. 그래서인지 제게 낚시란 잡는 재미가 쏠쏠한 수렵 활동임은 물론이거니와 낭만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낚시를 나서실 때면 자주 따라 나서곤 했어요. 낚시를 펼 때도 아버지 포인트와 제 포인트를 나누어서 펼 정도로 전 낚시에 대해선 열정적이었죠. 아버지와 주말 낚시를 약속한 그 주는 정말 하루하루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께서 목요일부터 그런 분위기를 초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민 아빠, 이번 주 낚시 가면 안 되겠는데. 어째 꿈자리가 싸나와. 엄마, 제발 쓰잘데기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또 왜 그래? 아니, 죽은 친정 식구들이 자꾸 꿈에 보여. 생전 그런 역사가 없는데 말이야. 아, 엄마, 제발. 저희 어머니께선 본인 스스로를 단골레라고 칭하실 만큼 어떤 꿈을 꾸시면 그게 소름 끼치게도 대부분 현실과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에야 어머니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행동을 자제했겠지만 그 당시 전 매우 어렸기 때문에 다음에 가자는 아버지 말씀에도 지랄 발광을 해서 결국 나서게 되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라. 무자리 갈 땐 조심해야 한다. 너한텐 물가가 안 좋다고 했어. 이런 말과 함께 목적지인 저수지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낚시를 즐겼습니다. 어머님의 걱정은 그냥 괜한 걱정이 되는 듯 싶었죠.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든 낚싯지에 케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죠. 인적이 하나 없었고 물 한 개가 낀 저수지는 지금 생각하면 으슬으슬합니다만 그때의 저는 움직이지 않는 찌만을 주시하며 아버지와 삼국지 등장인물 이름 대기 게임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게 어머님께 전화 왔던 9시 40분 경이었으니 얼추 11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안 덥냐? 아빤 어제 끄급하고 더워 죽겠다. 모기도 많고 그런데 우리 그냥 집에 갈까? 뭔 소리야 아빠. 지금 고기 그거 째까 잡고 그런 소리가 나와? 이 밤중에 어디 간다고 가? 아들, 아빠 더워 죽겠는데 그러면 아빠랑 저 위에 가서 수영이나 좀 하고 올까? 아 진짜 이 오밤중에 무슨 수영이야 아빠. 왜 그래? 좀만 참아. 아 정말. 그러면 아들 여기 있을래? 아빠 얼른 가서 세수만 하고 올게. 아 진짜 좀. 진짜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어디 가지 말고 아침까지만 참으라니까. 저는 정말로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생떼를 쓰실까 라는 생각에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밤중에 어딜 가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임은 어린 저도 아는데 그러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이러니까 제 딴엔 당황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약 20분 정도를 정막 속에서 찌를 바라보고 있는데 20m쯤 앞에 수초 사이에서 뭔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거진 수초 사이에 동물의 얼굴인 것 같은 것이 물에 반쯤 잠겨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딱 봤을 때 황소 개구리인가 해서 전 아버지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빠, 쉿! 아버지께서 그 수초 쪽인지 아니면 찌 쪽인지 아무튼 앞을 바라보시며 제 말을 가로막으셨죠. 저는 단순히 낚싯대에 입질이 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던 말을 얼른 멈추고 아버지의 찌를 바라봤죠. 낚싯대가 4대뿐인 저와는 달리 아버지께선 수많은 낚싯대를 펼쳤기 때문에 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는데 움직이는 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야, 입질이 아빠! 준민아! 찌에서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아버지의 바로 옆,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대각선 쪽에 분명 어떤 여자가 넉마를 걸치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부르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제게 달려들어 저를 꼭 껴안는 것입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떠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직 여잔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여잔 마치 곰팡이가 핀 것처럼 피부가 검고 눈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입술 및 하관 자체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감정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전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꼭 껴안고 있는 아버지를 제 뒤로 밀치고 지렁이통을 사정없이 그 여자에게 던졌고 곧바로 낚싯대를 지탱하는 긴 받침대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들 기세로 온갖 욕설을 퍼부었죠. 제가 그때 한 말 중에 정확히 기억나는 말은 이씨, 우리가 뭔 잘못이 있어. 우리가 뭔 잘못이냐고. 꺼져. 꺼지라고 했어. 준말할 때. 꺼져.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자동차를 대놓은 주차 도로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차에 탔고 오는 길에 봤던 구멍 가게까지 전속력으로 밟으셨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였죠. 아버지는 계속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 분명히 봤습니다. 아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뛸 때 무심코 뒤를 봤는데 흰 두루마기와 같이를 쓴 너댓 명과 아까의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 옆에 의문의 사람이 마치 대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귀신들이었겠죠? 귀신들의 군집을 처음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쉴 새 없이 달려온 아버지와 저는 구멍가게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선 매우 깜짝 놀라셨으나 이내 하시는 말씀이 이거 그만 흘렸어. 여기 좀 앉아있어. 뭔 말인지 말 안 해도 알겠네. 젊은 양반들이 아주 혼났구만. 혼났어. 그도 당연한 것이 아버지와 제 꼴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고 땀은 범벅에 눈은
시펄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니 그런 짐작을 하셨을 법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델몬트 주스를 한 잔씩 먹고 나니 그제야 좀 살 것 같더군요. 두 분께선 그러셨습니다. 여기 왔다가 귀신에 홀린 사람이 지금까지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고 아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저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멍가게 주인집 작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단 한숨도 못 잤었죠. 이내 동이 트고 할머니께서 아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보따리에 음식들을 싸주면서 어제 그 자리에 고수레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이만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면서요. 돌아가서 본 낚시 포인트는 어제 당시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난동 피운 흔적 말곤 어느 곳 하나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아주 말끔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그 전쟁통에서도 살림망 속 붕어는 모두 살아있더군요. 그마저도 용왕에게 바친다고 생각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시야에서 본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선 저와 했던 대화, 즉 수영이나 세수 같은 대화를 전혀 하신 적이 없었고 삼국지 게임을 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어떤 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죽일 거야. 네 자식도 너도 다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깜짝 놀라 깨보니 제가 아버지를 보고 소리치고 있었고 제 뒤에 어떤 검은 옷을 입은 화려한 여자가 둥기 같은 걸 들고 내리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선 저를 껴안으셨고 제가 아버지를 밀쳐내자 아버지께선 그 여자를 막아서시며 그 귀신에게 계속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그때 순간 몸이 굳은 것처럼 안 움직이셨다고 하네요. 내 새끼는 살려줘. 제발 내 새끼는 살려줘. 아버진 이렇게 말하시다가 갑자기 몸이 풀렸고 그 즉시 아버진 저를 잡고 뛰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 이후 아버지께선 단 한 번도 저와 함께 낚시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가려고 하지 않았죠. 아버지께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가세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그마저의 취미도 포기하다시피 하셨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번 낚시를 가시더라도 꼭 친구분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밤낚시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전 성인이 되고 친구들과 가끔 낚시를 즐기곤 합니다만 집에는 낚시 간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낚시를 다녀온 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머니께선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셨고 곧바로 제가 사는 지역 변두리에 있는 인등사라는 절에 가셔서 아버지와 제가 봤던 그 귀신들을 위해 치성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이후엔 약간 아쉽게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보다도 아버지께서 친척 모임이면 친척 모임, 동창회면 동창회, 아무쪼록 사람이 모이는 자리마다 무용담처럼 소개하시는 일화입니다. 아버지께선 지금도 이때를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다고 하시네요. 근데 뭐 어찌됐든 멀쩡히 살아있으니 된 거 아닙니까? 아참,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선 우리를 괴롭히려 했던 2명의 귀신과 대치하고 있던 나머지 귀신들은 아마도 돌아가신 외가 친척분들 내지는 우리 조상님들이 아니셨을까,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게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하십니다.